자, 아이고, TV를 안 켜고 있었구나. 잠깐만요. 자, 몇 쪽이냐? 85쪽에 세균. 세균은 스스로 양분을 세균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 동식물, 사람의 몸속에서 양분을 얻어서 생활하는데, 양분을 얻는 과정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전부 다 사실 질병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질병 일으키는 세균이 있고 질병 일으키지 않는 세균도 있습니다. 양분을 얻는 과정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음식물 등이 썩게 하기도 한다. 세균은 근데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 그런 애들 이제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 왜냐하면 세포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세포가 대부분은 작거든요. 그래서 매우 작고 동물이나 식물보다 형태가 단순하다. 그래서 세균은 또 동물, 식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라 써져 있는데 얘가 지금 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하나였던 애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예. 또 요게 또 분리가 되면 또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줄 같은 건 뭐예요, 옆에? 뭐 여러 가지 뭐 선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걸 분열법으로 증식을 합니다. 위험을 일으키는. 자, 그다음 위험을 일으키는 세균도 있고. 많아갖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 뭔 사진인지는. 식중독 일으키는 세균도 있습니다. 옆에 좀 보면 세균은 보통 이제 박테리아라고도 해. 예, 바이러스랑은 다르죠. 박테리아라고도 하고 지구상에 6만 종 이상의 세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세균이 많아. 그리고 우리 몸 안에도 있어요. 몸 안에도. 몸 속에도 세균이 살아요. 근데 그런 세균들은 이제 보통 세균들은 뭐 대장균이다 이런 게 대장에 살면서 음식물이 이제 분해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균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원래.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스스로 만드는 종류도 있다. 여기는 없다라고 돼 있긴 한데, 그쵸? 여기는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이렇게 써져 있긴 한데, 몇몇 애들은 스스로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남세균이다 뭐 이런 애 있어요. 남세균 뭐 이런 애들은 뭐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합성을 하는 세균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대부분 다른 생물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질병을 일으키는 종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세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살고 있고요. 남극과 같은 추운 곳에서도 살고 있대. 뭐 그러고 있대. 그 다음에 세균의 번식법.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세포 하나이기 때문에 세포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니까 세포가 분열을 하면은 우리는 세포가 많아지고 뭐 키가 자라고 이런 거야. 우리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근데 얘네들은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 자체가 하나의 생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포 분열하고 있는 거죠. 세균은 자신의 몸을 둘로 나누어서 번식을 하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열법이라고 해요. 분열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 식중독이나 뭐 폐렴이나 뭐 폐에 염증 생기고 이런 거죠. 예. 중이염, 귀에 이제 뭐 염증 생기거나 뭐 이렇게 막 고름이 생기거나 뭐 이럴 때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고 치료법 세균을 죽이는 약이 있어. 그게 이제 항생제인데 항생제와 같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었을 때는 항생제는 이제 처음에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처음 나오는데 그 전에는
그 어렸을 적에 뭐 잘못하다가 뭐 식중독 걸렸어. 그러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니실린 같은 거 나오기 전에 평균 수명이 되게 한 30살? 뭐 이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왜냐면 그런 병에 걸리면은 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균에 이렇게 감염이 됐어. 세균을 죽일 수단이 없는 거야. 우리 몸이 이겨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 평균 수명이 되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돌잔치 이런 거 하거든요. 애가 태어났는데 1년 동안 안 죽고 잘 살았어. 그러면 잔치를 벌이는 거. 아, 우리 애 살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이제 1년을 넘기는 게. 아무튼 세균에 의한 질병이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항생제를 이용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뭐 거의 80살 가까이 사니까 사람들이 이 페니실린이나 항생제가 참 기여한 바가 크죠.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우리 몸으로 옮겨지는 경우 상한 음식을 먹거나 그 음식에 세균들이 막 살고 있는 거야. 그걸 먹거나 세균에 오염된 물건을 만지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세균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고 뭐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항생제 같은 걸 이제 처방을 받는 거죠. 항생제 치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전염이 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격리를 해야 돼요. 자, 세균에 의한 질병 예방하는 방법, 예방주사 같은 거 맞는 게 있고요. 손을 깨끗이 씻는 거 중요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뭐 이거는 이제 튼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꼭 안 맞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 세균을 물리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이제 높으면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특히 뭐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고 알맞은 운동 꾸준히 해야 하고요.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세균까지는 그래도 생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 단어 공부하면서 뭐 버섯, 곰팡이, 그 다음에 뭐 집신벌레, 뭐 이런 애들을 막 배웠는데, 세균까지는 그래도 생물입니다. 그리고 세균은 좀 특징이 뭐냐면 사실 핵이 없어요. 세균은 핵이 없습니다. 다른 세포들은 핵이 그래도 대부분 있거든. 핵이 없고, 그래서 요런 애들을 균류라고 부르지는 않고 요런 애들은 원핵 생물이다라고 불러요. 원핵 생물로 분류를 합니다. 세균은 원핵 생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식물을 5가지로 분류를 해, 크게. 그래서 원핵 생물계가 세균들이 원핵 생물계예요. 세균들이 원핵 생물계입니다. 어이지. 세균들이 원핵 생물계고, 근데 얘만 뭐냐면 핵이 없어요. 나머지 위에는 핵이 있어요. 근데 동물계가 뭐고 식물계가 뭔지는 그래도 대충 알잖아, 그쵸? 근데 동물계, 식물계, 균계는 버섯이랑 곰팡이 이런 게 균계고, 핵은 있는데 버섯도 아니고 균계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니고 식물계도 아니면 원생 생물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물계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여러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기관들이 있어야 돼. 식물계도 광합성을 하면서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어야 돼.
균계는 이제 광합성은 못하고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핵이 없으면은 원핵 생물계. 근데 그런 애들이 세균. 나머지는 핵이 있는데 예, 식물계, 동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생물이었어요. 생물. 근데 세균이 아닌 애들 중에 이제 바이러스는 사실 얘는 생물이 아니야. 생물이 아니야. 숙주가 있어요. 얘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작아 사실. 바이러스는 세균과 같은 생물이 아니며 세균보다도 훨씬 작아요. 그리고 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단백질에다가 단백질 덩어리인데 단백질에다가 유전 물질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바이러스는 요게 이제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얘가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여기 이렇게 뭐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유전 물질이야. 뭐 DNA나 이런 거예요. 뭐 DNA라고 그냥 할게. DNA 또는 RNA인데 이게 여기 붙어 있는 이게 세포야. 세포. 세포에 이 DNA를 집어넣어요. 여기다. 그럼 세포에서 이 DNA를 가지고 뭔가 바이러스를 증식을 시킨 다음에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나옵니다. 요게 이렇게 생겼나 싶은데 진짜로 이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뭔가 로봇처럼 생겼나 싶은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봐봐. 이게 생겼어. 왜 저렇게 생겼어? 이게 뭐 잘 몰라도 이게 뭔가 외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리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지금 정상세포에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애가, 여기.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외계인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봐봐요. 네. 세포에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네. 자기 DNA를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외계인들 같죠? 진짜로? 네. 외계인들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긴 세균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이렇게 생긴 바이러스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다르게 생겼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예. 원래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게 태양의 겉부분에 있는 그 대기층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요런 게 정상세포에 딱 달라붙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유전자 집어넣어가지고 숙주 세포를 파괴하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옆에 다시 볼게요. 바이러스. 혼자서 살아갈 수 없으며 다른 생물 세포 안에서 기생하여 살아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이러스는 5천여 개나 있네. 자, 바이러스 크기는 매우 작다. 세균의 100분의 1 정도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안 돼요. 이거는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백신 맞는 거는 그거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미리 맞는 거야. 예. 그러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백신 맞는 거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근데 치료제가 뭐 있기도 해. 예, 뭐 타미플루 뭐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는 또 요즘에 새로 나온 게 뭐더라. 하여튼 코로나는 치료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되게 비싸요, 사실 치료제가. 그래서 그냥 진짜 중증 환자면은 그런 치료제를 맞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일주일 정도 견디면서 자기가 이겨내는 거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독감이 있고요. 에이즈 있고 에이즈, 풍진, 수족구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뭐 코로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있고요. 넘어갈게요.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자, 지금까지 배운 애들은 식물 동물들은 아닌데 세균, 곰팡이 이런 애들이 배출물이나 낙엽 뭐 이런 것들을 분해해줘서 자연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없으면 그냥 계속 시체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낙엽들도 분해가 안 되고 계속 있으면은 뭐 영양분으로 다시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유지에 상당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도 곰팡이나 세균 이런 애들이 된장, 김치, 뭐 요거트, 치즈, 식초 이런 여러 가지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이제 그 콩을 이제 삶은 다음에 이렇게 메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널어 놓는 거죠. 그럼 여기 곰팡이가 이렇게 펴요, 진짜로. 그럼 이거를 이제 뭐 6시 내 고향 이런 데 보면은 약간 털어내긴 하더라고요. 이 곰팡이를 이렇게 좀 털어내. 너무 많이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장을 담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곰팡이가 된장 발효할 때 도움을 주는 거고요. 지금 곰팡이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치즈, 뭐 여기 지금 곰팡이가 있는 거야. 이런 게 곰팡이 핀 게 더 비싸, 희한하게도. 그 다음 세균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식초, 유산균 많이 들어있는 요거트, 유산균이 많은 김치, 이런 것들이 다 발효식품이죠. 자, 어떤 곰팡이와 세균은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을 물리치는데, 이런 해로운 세균을 물리쳐주는 애들을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유산균. 자, 우리 생활에 이로움을 주는 해로운 영향이구나. 이거는 해로운 영향인데, 어떤 세균이나 곰팡이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세균과 곰팡이는 물건을 못쓰게 망가뜨리기도 하고, 세균과 곰팡이는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을 상하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버섯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건강 지키는 방법. 일단은 이제 세균 같은 거는 이제 손 같은 거에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 곰팡이가 자라거나 상한 음식을 먹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면역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병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깊게 알아보기 옆에, 자, 유산균은 우리 몸의 창자에 살면서 뭐 대장이나 소장 이런 데 사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세균을 물리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익한 생물이다. 김치나 요거트 등 새콤한 맛을 내게 한다. 유산균은 우리 몸한테 이로운 세균이고요. 자, 무당벌레도 이제 우리한테는 이로운데 이롭죠. 왜 이롭냐면 진딧물의 천적이에요. 진딧물은 이 농작물의 진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진딧물이 많으면 농작물이 잘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당벌레는 뭐 진딧물을 막 잡아먹어요. 무당벌레는 나쁜 애가 아니다. 자, 그래서 뭐 유기농법에 이용되기도 한다. 원래 진딧물이 많으면 농약을 뿌려서 죽여야 되는데, 그럼 농약이 그 농작물에 묻잖아요. 그 농약을 또 이제 소비자가 먹을 수도 있잖아.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무당벌레를 키워가지고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자연스럽게 잡아먹도록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런 건 이제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거고, 지렁이는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분변토라고 해서 저번에 한번 봤죠, 그쵸? 이게 오돌토돌하게 생긴 이런 흙들, 그게 이제 지렁이 똥이야. 그 지렁이 똥에 이게 그 식물 생장에 좋은 비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변토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면 화학 비료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발효와 부패의 차이. 발효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사람에게 좋은 맛과 영양가를 지닌 물질이 나오는 거는 발효예요. 예. 미생물이 어찌됐건 자기도 살아가기 위해서 유기물을 분해할 텐데, 그 미생물이 분해한 것들이 사람한테 이로우면 발효예요. 근데 부패는 그 유기물들을 분해했는데 분해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나거나 사람이 먹는 경우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로우면 발효라고 하는 거고, 사람한테 해로우면 부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은 맛이 달라져 진짜로. 선생님 그 제과제빵 그 자격증 있다고 했죠? 근데 빵은 있잖아. 빵은 발효를 시켜요. 발효. 효모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그 과자 있지, 과자는 발효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는 이제 발효 과정이 없어요. 케이크 있지, 케이크? 네. 케이크도 사실은 빵은 아니에요. 케이크 빵이라고 하는데, 케이크는 그냥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집어넣어 가지고 굽는 거야. 그 케이크 맛이랑 빵 맛이랑 좀 달라. 빵은 뭔가 좀 맛이 달라요, 진짜로. 예. 빵이 좀 더 쫄깃쫄깃해. 그래서 발효 과정이 있는 게 빵이고요, 발효 과정 없는 게 이제 케이크 종류입니다. 자, 첨단 생명과학의 활용. 예, 이제 생명과학은 다양한 생물을 과학적으로 이용하여 우리 생활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것들인데, 자, 각 생물이 가진 인간에게 유익한 특성을 이용할 건데, 항생제 같은 거 개발하고, 항생제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것도 이제 첨단 생명과학에 속합니다. 처음에 이제 항생제 만든 거는 이제 푸른 곰팡이에서부터 만들었어요. 푸른 곰팡이에서. 요거는 이제 요 푸른 곰팡이 있죠? 네, 푸른 곰팡이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이 푸른 곰팡이를 먹는 건 안 돼. 푸른 곰팡이가 항생제 원료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를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한 다음에 푸른 곰팡이에서 이 페니실린을 추출해내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푸른 곰팡이가 항생제 재료니까 그냥 먹어도 되나 싶고, 뭐 먹지는 마 그러지만 마. 일단은 저거는 플레밍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글자 잘못했구나. 영국의 미생물학자인데 1922년에 생물을 죽이는 리소자임을 발견 분리했다. 노벨상을 탔는데, 우연히 발견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연히 발견합니다. 페니실린 최초의 항생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하여튼 연구소에서 이게 지금 세균을 기르는 그런 배지야. 네.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네. 세균을 기르는 건데, 1층인가 2층에서. 맞아요. 이 사람이 이제 휴가를 가는데, 원래 이거 뚜껑 닫아가지고 뭐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이러고 가야 돼요. 예. 근데 그냥 뚜껑 열어놓고 간 거야. 근데 밑에 층에 곰팡이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떨어진 거야, 이렇게. 공기장에 떠다니다가요? 그 떠다니다 여기 떨어진 거야. 근데 곰팡이 떨어진 주변은 세균이 싹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발견하고, 세균을 죽이는 게 푸른 곰팡이의 성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었다고. 아무도 안 믿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이거를 약으로 만드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으로 만든 건 이 사람들이 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건 아니고, 발견은 이 사람이 했고, 상용화할 때는 여기 뭐 플로리랑 체인이란 사람이 약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뭐 플레밍의 페니실린 논문을 읽고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1941년이네요. 1941년에 인간에게 최초의 페니실린이 투여되었다. 폐혈증으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엘버트 알렉산더에게 페니실린을 투여하고 그랬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알렉산더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게 개발이 안 됐으면 이 사람 죽은 거죠. 근데 이 이후로 이제 이때가 한참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막 벌어졌을 때거든. 그 병사들이 엄청 죽을 수 있었는데 이 페니실린 덕분에 그래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194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44년부터는 민간에게도 사용되어 수많은 전염병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페니실린 개발자 플레밍 플로리체인은 이제 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네요. 참 우연히 발견했고 여기 그런 얘기 있지 않나? 여기 있네.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됐죠, 그쵸? 100년도 안 됐습니다. 1945년 정도에 지금 나왔으니까. 인간 수명이 평균 20살에서 30살에 불과했다. 10명 중 3명은 1살도 되기 전에 죽었어요. 애 태어나고 이제 잘 못 보살피잖아. 그러면 애가 죽는 거야. 절반 정도가 10살 이전에 사망했다. 놀다가 어디에 긁혀, 거기에 나중에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에 긁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염병들,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 설사, 폐렴, 폐혈증, 이런 것 등이, 그냥 그 미생물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귀신의 저주로 죽는다던가, 나쁜 공기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미생물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미생물을 죽이는 약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래도 맘 놓고 놀 수 있는 거야. 뭐 먹다가 뭐 식중독 걸려도 뭐 약 먹으면 낫잖아. 다행인 거지. 자, 그래서 항생제가 첨단 생명과학에 속하는 거 아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런 항생제가 이거 말고도 많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항생제들이. 그다음 하수 처리할 때 곰팡이나 세균 등이 오염물질을 이제 분해하고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 처리도 생명과학에 속하는 거고요. 생물 농약을 너무 많이 뿌리면은 그 화학 농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생태계가 더 교란이 되기 때문에 생물한테서 얻은 농약을 뿌리는 거죠. 그런 건 그래도 잘 분해가 될 거니까. 바이오 연료는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석유는 이제 이렇게 시추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쓰는 건데, 이 동물의 배설물이라던가 이런 거를 분해해가지고 연료를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쓰는 게 바이오 연료가 되는 겁니다. 자, 6번부터 봐야겠네요. 네. 세균은 양분을 얻는 과정에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음식물을 썩게 하기도 한다. 동그라미죠. 된장, 간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생물은 이게 곰팡이입니다. 누룩곰팡이 이런 거 쓰거든요. 누룩곰팡이 이런 거 씁니다. 자, 곰팡이가 근데 이게 된장 어찌됐건 메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주를 일단 만들고 메주로 된장 만들 수도 있고 그걸로 간장 담글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가 우리 주변의 물건에 자라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은 생물이 우리에게 주는 해로운 영향이다.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없애는 성질을 활용하며 항생제를 만들 수 있다. 동그라미죠. 자,
여기까지 되어 있죠? 9번부터 19번 19번까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합니다. 세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다 맞고 7번 스스로 양분 만들지 못한다 맞고요. 7번은 잠깐만요. 썩게 한다도 맞고 질병 일으킬 수도 있고 단순한 형태고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고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을 통틀어 일으키는 말이다. 이건 아니죠. 다른 애들도 있습니다. 질병 일으키는 애들. 상한 음식을 먹을 경우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 맞고. 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우리 몸으로 옮겨지는 경우 세 가지. 뭐 상한 음식을 먹는다던가. 오염된 것 만들 그 다음에 그 오염된 세균에 오염된 물건 만질 때 질병에 걸린 사람과 그쵸? 접촉 질병 걸린 사람과 접촉했을 때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 보기는 여러가지 질병을 나열한 것입니다. 자, 세균에 의한 질병은 뭐 이런 거 모모염 뭐 이런 거 있어. 장염, 위염, 뭐 편도선염, 식중독도 그러네. 아, 눈병도 그렇지 않나? 질병도 없어. 네, 눈병도 세균에 의한 거 맞는데. 디귿 빼고는 다네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은, 비읍. 6번이 답이고요.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물의 이름 유산균이죠. 유산균 쓰면 됩니다. 새콤한 맛을 나게 한다. 세균을 없애기도 한다. 유산균. 그 다음에 발효식품에 해당하는 거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섯은 아니고 김치는 발효가 되고요. 요거트, 식초, 명란젓갈도 발효식품입니다. 두부 아니고 치즈, 김치, 요거트, 식초, 명란젓갈, 치즈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14번 여러가지 생물이 우리 생활에 주는 해로운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거 해로운 영향으로 볼 수 없는 거 식중독 해로운 영향 눈병 근데 요게 문제네. 바이러스는 이제 생물은 아니죠? 아 근데 요거 일단 보류할게요. 이게 사실 바이러스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정도 되는데 근데 요 초등학생들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냅둘게 이거는. 예, 이런 거 해로운 영양. 해로운 영양. 근데 이건 해로운 영양이 아니지, 그치? 썩게 하는 거는 이제 자연에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썩는 게 좋은 거야, 썩는 게. 동식물의 사체나 낙엽을 썩게 한다. 요거는 그냥 맞게 할게요, 요거는. 바이러스가 생물이냐 아니냐 이거 구분하는 거는 이제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생물이라고 봅시다. 여기서는 곰팡이가 우리 주변의 물건 망가뜨리는 거는 해로운 영향이지. 6번 골라주시고, 여러가지 생물이 우리 생활에 주는 이로운 영향 2가지. 뭐 발효식품 같은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항생제 같은 거 만드는 게 해주는 원료를 이제 주는 거죠. 항생제 만드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우리 생활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이 아닌 거,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거. 예. 이거 이로운 영향 줍니다. 빵 만들 때, 그럴 때. 대장균은, 대장균이 애매하네. 대장균은 이렇지 않아요. 이로워요. 예. 이게 대장균 이롭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대장에 사는 균이긴 한데, 봐봐요. 예. 자, 이게 대장균이에요, 이게. 자,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인데, 대장균이 발견이 되면, 음식점 같은 데서 대장균이 발견되면, 뭐 이렇게 막, 자태로 물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대장균이 살면, 이게 좀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청결을 유지해야지 대장균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청결하게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대장균이 발견되면은 이제 과태료 같은 거를 먹이는 거고요. 근데 자, 근데 장내에 살면서 그런 오히려 더 도와줍니다. 그런 말 없나? 대장균이 나쁜 애가 아닌데. 장에 100조 마리가 넘는 장내 세균이 살고 있다. 진짜? 100조? 얼마나 싸면 그렇게 많이. 여기 써있네요. 대장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몸에 해가 되는 세균의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흔히 무균 상태를 건강을 지키는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적당한 균은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대장균은 나쁜 애가 아닙니다. 대장균은 고르지 마시고, 식중독균, 빵 곰팡이, 누룩곰팡이는 발효하는데 좋은 거고, 그쵸? 독감 바이러스, 이런 애들은 효모는 있잖아요. 빵 곰팡이는 빵에 핀 곰팡이야. 빵에 핀 곰팡이. 네, 그래서 그런 애들이 나쁜 애고요. 네.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 2가지 이상 쓰시오. 주사를 뭐 그런 거 있죠. 뭐 예방 주사 같은 거 이제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꾸준히 운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되고요. 그래야지 몸이 튼튼해져서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고요.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거, 손발 씻고 이런 거, 이런 것도 됩니다.
푸른 곰팡이를 이용하여 만드는 항생제 이름은 페니실린이라고 하고, 푸른 곰팡이로 만들어지는 항생제는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세균을 이제 죽일 수가 있어요. 병에 걸리는. 세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세균을 죽일 수가 있고, 첨단 생명과학을 활용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가지. 이거는 이제 첨단 생명과학은 아닙니다. 이건 예전부터 했던 거야. 나무에 종균을 넣어 버섯 재배하고 이런 거는 옛날부터 했던 거예요. 일단 1번 골라주시고, 생물 농약이나 하수 처리하는 거, 이것도 생물 농약인데, 항생제 만드는 거. 요게 틀렸네. 여기 글씨 잘 읽어야 되네. 5번 틀렸네요. 왜냐면 항생제를 우리가 세균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 푸른 곰팡이로부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번하고 5번 골라야겠네요. 곰팡이, 세균 등이 만든 바이오 연료를 자동차로 움직인다. 이런 건 맞는데 5번 골라야겠네. 푸른 곰팡이에서부터 우리가 항생제를 얻었기 때문에 5번 골라주시고, 요건 여기까지 풀었었죠? 5번. 독감이 의미의. 네, 5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5번, 6번까지만 할게요. 5번, 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독감에 걸려 누워있는 모습이다. 독감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 독감 바이러스는 이제 아무튼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고요. 호흡기 감염을 통해 열이 나고 발열이 있고
두통 뭐 이런 거 생기고요. 근육통, 뭐 몸살 같은 거 생기죠. 예,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하기도 합니다. 이게 독감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거 쓰시면 되고 해로운 영양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김치는 어떤 생물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냐? 네, 유산균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김치에 많이 들어있는 이 생물이 우리 생활에 주는 이로움 두 가지 쓰시오. 뭐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일단 이제 발효식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실 발효되면서 유산균을 또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산균이 해로운 세균을, 나쁜 세균을 없애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에 이 효모 관찰하는 거를 좀 실험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효모 관찰하는 거를 좀 실험으로 할게요. 이거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 끝나고 해야겠다. 네. 됐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